주셨기 때문에 한번 거론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4.15 부정불법 선거를 이렇게 제가 4월 16일부터 이제 지난해부터 하면서 여기서 이제 참 크게 발견하는 것은 그 한국인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일종의 그 정해진 모습을 보거든요. 그게 뭔가 하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슨 일이든 간에 좀 진지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선거 부정선거의 의혹이 확산이 되면은 왜 그런지, 왜 저 사람 저런 주장을 하는지, 이렇게 해서 그게 다 진지함이잖아요. 예. 진지함을 갖고, 진지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의심과 의혹에서 출발하지만 그 다음에는 증거물을 모으는 거지 않습니까? 예. 증거물을 모아서 증거물을 가지고 합리적 추론을 하게 되면 잠정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잠정적인 결론을 갖고 그 다음에 쟁점을 부각시키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고의 권리를 충분히 활용해서 대법관에게 예, 요구해야 그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뭔가 하니까 사실에 대한 진지함, 진실에 대한 진지함 이런 부분이 예. 있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회가 진짜 내가 볼 때는 엉망진창이라고 이번에 제가 확인하게 된 것은 예. 대법관들도 사안을 대할 때 진실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습니다. 예. 결론 정해놓고 재판하는 놈들이 어디 있냐 이야기 내 이야기가. 결국은 부정선거 은폐 모드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죠. 윤석열이나 최재형이라는 사람들은 평생을 법을 다룬 사람이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대권 후보가 되겠다. 그럼 뭘 해야 되냐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갖고 예. 있는 그런 종류의 의구심이나 의혹이나 점검을 제출에 대해서 진지해야 되고 진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거 그거 지금 뭐 하는 거냐 이야기야. 예, 맞습니다. 예. 그따위로 그냥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되겠냐 이야기예요. 예, 예. 그리고 조갑전이 정준희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언론인을 했으면은 예, 예. 사건이나 사안에 대해서 진지함이 있어야 될까. 진지함이 맞습니다. 예. 내가 그 사람들에게 무슨 큰 지식이나 논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뭘 갖춰야 되냐 이야기죠. 모든 것에 대해서 진지함이 있어야 그래야 제대로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지금 하는 걸 꼬라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이나 하태경이 하는 꼬라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일어난 사건,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접근을 하자 이야기죠. 여가 되든 야가 되든 민주당이 되든 통합당이 되든 그것은 그렇게 지금 중요하지 하지 않는 사안이다. 왜 그렇게 다 진지하지 않냐 이야기죠. 왜 그렇게 진실되지 않냐 이야기죠. 왜 그렇게 그걸 다 얼렁뚱땅으로 넘기냐 이야기죠. 그러니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지 않는 게 다행스러운 거예요. 예, 지금 제가 예.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한 것은 자 내가 감각으로 이긴 선거인데 졌다. 그래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럼 원고가 뭘 해야 됩니까? 그 수많은 유튜브에서 점검을 제출하면 차분하게 앉아서 1시간, 2시간만 투입하게 되면 정보를 파악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바실리아 TV의 조슈아가 만든 부정선거 흐름도 같은 걸 놓고 방송 한 2시간 정도 들으면 전체를 파악할 거 아니에요. 나는 맞습니다. 도대체 이 사회를 살면서 도대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바텀부터 탑까지 그렇게 진지하지 않냐 이야기죠. 진실되지 않냐 이야기죠. 그리고 그렇게 사기칠 생각하냐 이야기죠. 거짓말 그렇게 유포할 생각하냐 이야기죠. 이 사회가 망하지 않는 게 지금 그래도 다행인 거죠. 그 진지함의 부재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저는 예. 당장 그 말씀을 들으면서 원고들이 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이게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냥 노력을 해줘야 되는지 도대체 가끔 가다가는 그런데 내 자신이 회의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아니, 박사님, 진짜 박사님 그 지금 하시는 일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어요. 박사님은 20년 만에 처음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러니까 박사님 화가 나지만은 이 진실은 우리가 알려야 된다. 알리고 정치인들은 비록 이거를 외면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이 진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 때 자기들이 제대로 행사를 해야 자기들의 행복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정치인들을 쳐다보면 이거 못합니다. 성질이 나서. 그러나 국민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고 하니까 그래도 끝까지 알려줘가지고 그래도 국민들이 대처를 못하면 알아차리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선거 사건은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 총체적인 권력 중에 제일 큰 권력입니다. 국민의 권력입니다. 이것이 송두리째 뿌리 뽑혀지고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뽑혔는데도 국민들은 퇴연자양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자칭 지식이라는 사람들 그리고 법조인이라는 사람들 퇴연자양하게
내 혼자 잘 먹고 내 가족만 잘 먹고 살면 된다. 이거 진짜 심각한 겁니다. 그들은 전 우리나라 국민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법고시도 합격했을 것이고 자기가 높은 지위로 올라갔을 것인데 자기가 혼자 잘나서 올라간 것처럼 완전히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자기는 혼자 잘 살 것 같지만은 전체 공동체가 무너지면은 다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겁이 나서 제가 끝까지 저항을 하고 목숨을 걸어놓고 투쟁을 하고 해봤는데 참말로 20년 동안 힘들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막장에 왔습니다. 지금 그나마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때라도 우리들은 힘들더라도 알려드려야 됩니다. 알려드리고 끝까지 그 사람들이 바르게 알아채게끔 하는 것이 저희들 임무이지 않나. 그다음 그 알아채지 못하면 저희들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이런 투쟁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